네, 첫 번째 엠보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엠보라는 것은 엠보 전용 도구를 사용을 해서 눈썹 결의 흐름대로 선을 표현하는 반영구 기법이죠. 한 작업물 안에서 양쪽의 대칭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선으로 우리가 시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20개에서 30개의 선이 적용이 되는데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눈썹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렬로 사선 둥근 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장선이기 때문에 좁은 폭의 니들 구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사이에는 머금고 있는 색소가 정확하게 배출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선 니들을 사용하시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셔의 대부분의 니들이 사선 형태의 라운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보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엠보 기법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좀 더 눈썹모에 어우러지는 효과로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깨끗한 잔흔으로 다음 시술의 결정의 폭이 넓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희 민나뷰티에서 하고 있는 엠보의 시술 깊이는 투명감 있게 다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시술, 정말 표피층의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잔흔이 오히려 수지보다 더 깨끗이 지워지는 시술 기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제-엠보를 하냐 또는 제-수지를 하냐 이런 폭이 더 넓어지는 게 바로 엠보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로 좀 더 메이크업 요소를 가미를 하고 싶을 때 선으로 메이크업 틀, 그러니까 디자인 틀을 만듦으로써 좀 더 메이크업 효과와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눈썹 모의 모량 증가를 조금 더 연출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피부 환경에 따라 유지력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수분 밸런스에 의해서 색소 소실률이 결정이 되죠. 보통 지성이거나 피부에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오일에 의해서 빨리 소실되고요. 건조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수분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pH 밸런스가 유지되는 피부로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색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득 고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시술자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엠보 기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처음과 끝이 굉장히 균일한 벌어짐이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뒤로 갈수록 선의 벌어짐이 굵다라고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랜딩의 자세가 안정적으로 똑같은 수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그 펜대를 너무나 과도하게 돌리는 행위로서 굵은 착색 또는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착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민나뷰티에서 추구하는 원리는 팔꿈치와 그리고 이 손등의 이동 구간을 사용을 하셔서 랜딩을 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니들링으로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색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엠보 시술을 했을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우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올바른 색소 커팅. 그리고 일정한 니들 사용 범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니들의 각도를 피부 표면 위에 90도를 유지해서 랜딩 하시는 거. 그리고 눈썹모와 똑같은 색소를 선정해서 시술하는 것이 주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선은 눈썹 구간별 랜딩을 해야 되는 길이라든지 그리고 니들을 사용을 하면서 곡률이 이 케이스마다 다 달라져요. 앞머리의 패턴에 따라서 앞머리에 적용되는 곡률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눈썹의 디자인의 길이, 그리고 두께, 그리고 꼬리선 이런 구간별로 적용돼야 되는 니들 사용 범위가 차이를 둡니다. 장선이 적용될수록 니들이 5개만 쓰는 것을 7개까지 쓰고 단선이 적용되는 선은 니들의 사용 부분을 중앙에서 앞부분만 적용한다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랜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543, 니들의 중앙 구간의 543의 이 처음에 첫 스타트의 기본 자세
스탠스를 두시고요. 랜딩이 시작되시면서 543의 이 색소가 배출되면서 123으로 전환되고 니들 사용 면적을 측면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수평적인 당기는 힘을 적용을 해서 랜딩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디 구간이나 하향, 꼬리선 같은 경우는 장선 힘으로써 그만큼 앞머리 패턴보다는 조금 더 사용 범위를 더 넓게 써 주셔야지만 고른 색 배출량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펜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펜대를 어떤 거를 갖고 내 수압에 맞는 펜대, 그리고 내 손의 규격 사이즈에 맞는 펜대를 고르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펜대를 잡는 위치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통 가까이 잡으면 니들의 가동 범위가 짧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게 잡고 새끼손가락 지지대를 두고 랜딩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 펜대를 조금 더 레버 위쪽으로 잡으면 가동 범위가 더 길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선과 같은 또는 바디 구간은 장선이 적용되는 케이스에는 펜대를 조금 더 멀리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지나 머신이나 엠보나 이 펜대를 잡는 이 강도에 따라서 수압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해서 펜대를 너무 꽉 잡는 연습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볍게 손가락의 지지대를 통해서 펜대가 흔들리지 않는 고정감만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고무판에 많이 하시고, 오로지 시술에 있었을, 정말 본 시술에 있었을 때는 정말 니들의 무게만 피부 단면에 닿여서 랜딩이 되고 또 색소가 착색되는 원리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출혈도 예방을 되시고 시작점과 마지막 마무리점까지 정말 선이 꺾이거나 또는 선이 굵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펜대 잡는 가동 범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초보자일수록 좀 더 안정적인 니들의 적용되는 사용 범위를 두고 제가 원하고 하는 그 선의 길이를 예측을 하세요. 이렇게 1cm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니들의 가장 기 부분이 한 7, 80도로 또는 조금 더 긴 장선에 적용했을 때는 한 60도까지도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펜대 레바를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고정이 되죠. 니들의 각도도 중요하지만 펜대 잡는 각도도 중요해요. 보통 펜대를 먼저 잡고 피부 표면에 닿이죠.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피부 표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니들 범위 3, 4, 5 기준으로 기준을 두고 펜대를 한 번 더 잡아서 첫 스타트 선에 기준을 잡고 랜딩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엠보대를 잡고 이 대의 기준을 니들이 첫 닿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사용 범위가 적용이 되면서 굵기 내지 그리고 배출할 수 있는 양도 달리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3, 4, 5 기준으로 두고 펜대를 한 번 더 잡고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하시면서 이 새끼손가락은 피부 표면에 지지대를 두고 이 3, 4번이 살짝 말리게 됩니다. 팔꿈치를 이동을 해서 시술 깊이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 또는 3, 4번의 위치를 우리가 이동을 하시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셔서 데미지 없는 시술을 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펜대의 각도 설정이 나온다면 니들은 정말 피부 표면의 90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칼 생각하시면 옆으로 썰면은 단면이 두껍죠. 그래서 바늘을 측면으로 두고 랜딩이 되면은 두껍게 착색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색소 배출이 되지 않겠죠. 보통 우리가 뼈가 튀어나오는 이 사이드, 이 바깥 구간은 우리가 랜딩을 하면서 손의 위치를 손등으로 맞추세요. 엠보 하실 때.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되세요. 이 공유를 타서 사이드를 랜딩을 하시거나 또는 고객님의 고개를 돌려서 나의 아까 전에 적용됐던 그 90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골격에서 90도를 유지를 하시고요. 일정한 랜딩 속도. 이것은 무엇이냐? 보통 색소를 배출하고 그 벌어짐이 발생하는 것은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 색소는 빠르게 배출은 되겠지만 시술의 깊이가 좁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처음과 끝이 균일하지 않게 남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랜딩이 시작을 하는 순간 정말 짱나시겠지만 1, 2, 3, 4, 5 또는 1, 2, 3, 4, 5, 6, 7 그 속도를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착색력을 우수하게 또 균일하게 가져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올바른 색소 커팅 정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색소 커팅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제 생각보다 색소 커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초보 시절 때 어땠냐면은 이제 착색을 해요. 닦아요. 분명히 나는 시술을 했는데 색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의 색소를 많이 묻히면 색소가 많이 끼일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올바르지 않은 색소 커팅 예시 있잖아요. 전 저렇게 시술을 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랜딩이 시작하는 순간 이 머금은 색소가 배출이 되려면 묻는 위치가 끝쪽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니들의 바디면에 묻히시는 행위는 이 니들 사이사이에 충분히 색소를 머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색소를 이렇게 덜어서 쓰셨을 때도 한쪽 단면에만 먼저 색소를 덜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덜어내어 있는 부분을 나의 손 방향, 오른손 방향으로 두셔야지만 이렇게 정확한 색소 코팅을 시야로 확보하시면서 커팅이 되겠죠. 보시면은 니들 끝에 통통통 지금 보셨어요? 이 색소 반지에 닿으시면 안 돼요. 니들이 색소 반지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마블링 하듯이 이렇게 탁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니들 끝에 색소가 충분히 머금게 되죠. 저희가 시리즈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수압에 의해서 두껍고 또는 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정한 스탠스를 갖고 일정한 사용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니들만의 차이로도 다양한 선의 굵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비니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선이 얇게 착색되는 니들이에요. 좀 더 부드럽고 매끈한 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니들과 맞는 모질은 얇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으로서는 조금 더 건조한 매끈한 피부 타입에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커팅면에 곡률이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분들은 앞머리 표현하기 되게 쉽습니다. 이 W 니들 같은 경우는 피부 요철이라든지 유분, 오일리한 피부, 그리고 모공이 확장되어 있고 좀 더 유지와 착색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니들 간의 사이가 이렇게 딱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니들 사이사이에 색소를 충분히 머금고 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배출할 수 있는 니들입니다. S 시리즈로 넘어가 볼 건데요.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납땜이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들을 길게 결합을 해도 흔들림이 잘 없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커팅면의 경사도가 직선 형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패턴이 나는 조금 직선율에 가까운 패턴을 고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써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으시고, 장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 부위에 이 제품을 써보시면 요즘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썹모가 좀 세워져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세워져 있는 결을 이제 시술했을 때는 S라인을 좀 즐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앞머리가 조금 직선율에 가까운 곡률이 없는 케이스에 이 제품을 쓰고요. 피부 타입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건조하고 지성, 그 중간 여러 타입을 해도 뭔가 좀 무난하다? 자, 앞서 B 시리즈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가는 선, 그리고 조금 더 건조하고 매끈한 피부에 랜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B와 흡사한데 조금 더 선명하게 착색되는 니들입니다. 그래서 얇은 눈썹모이지만 조금 정확하고 균일한 착색을 좀 고수하는 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랜딩을 했을 때 뭔가 선의 끊김이라든지 또는 선이 일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고민이신 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시면은 유레카를 외칠 정도로 착색력 하며 선의 꺾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감의 느낌이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 왜 엠보 시술을 했는데도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엠보의 결감이 못 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피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감 표현이 굉장히 잘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피부를 분석을 하고 이 사람, 이 개개인에 맞는 테크닉이 나온다라는 게 임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확률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복이 있었던 분들이 이 P18을 만나면 정말 착색도 잘 되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수지도 처음에 니들이 피부가 투과되고 걸리는 수압에 의해서 점을 표현하고 면이 된다면, 이 엠보라는 것은 처음에 니들이 도달이 되고 그리고 랜딩을 시작을 했을 때 피막을 걸어내느냐 안 걸어내느냐에 따라서 착색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43, 321을 즐겨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눈썹모의 색소 선정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색소 선정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샵을 이제 하시고는 있으시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색소 배합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저희 민낯뷰티에서 추구하는 색소 선정 기준은 가지고 있는 눈썹모입니다. 보통 메이크업 기준의 컬러감으로 색소 선정이 된다면 조금 더 브라우니 가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존 고객님의 흑색모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술압을 약하게 랜딩을 하고 흑색모의 주색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딥블랙 브라운 그리고 블랙 브라운, 이 두 가지 중에 메인 컬러를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조 색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는데, 조금 더 선을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에멀전형에 가까운 제품으로 5대1, 3대1 정도의 비율로 혼합을 해주시면 좀 더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얇은 선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탈색을 밝게 하시거나 염색이 많이 밝게 되어 있는 분들은 엠보를 원하시는데 갈색으로 해달라 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탈색 기준으로 염색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눈썹모와 매칭하시고 그 위에 눈썹 마스카라나 또는 메이크업으로 좀 더 커버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유도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객분이 갈색, 브라운 컬러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주색소의 보조색소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시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밝은 색소를 썼을 때 너무 시술이 깊게 되면은 변색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색을 밝게 쓰냐 어둡게 쓰냐라는 것보다 정말 정확한 우리
표피의 시술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름이 아니라 아마 글리세린 베이스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용하셨을 때는 항상 주변부 외관 쪽에 물티슈로 잘 닦아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직사광선이 노출되지 않고 서늘한 곳에 서랍장에 보관하시면 가장 제일 좋죠, 아무래도. 맞아요. 보관법에 따라서 세균 번식이라든지 글리세린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사용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상처 때문이죠. 네. 데미지 없이 수술이 되면 갈색으로 엠보선이 착색이 됩니다, 여러분. 데미지가 가했을 때 변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시술했을 때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사용했을 때 니드 선택 혹은 색소 선정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한번 색소 배합을 조금만 노출시켜 드릴까요? 네, 보통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색소를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흑색모 가지고 있는 본연의 눈썹모 기준으로 가져가는데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남자분에 비해서 눈썹모가 그렇게 많이 굵진 않죠. 뭐 굵으신 분도 케이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을 조금 더 딥블랙보다는 블랙 브라운의 메인으로 그리고 좀 더 가는 모에 적절한 니들링을 할 수 있는 P 또는 B를 추천을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색소가 딥블랙 브라운에 또는 카키라든지 또는 다크, 초코 이런 것들을 함께 배합을 하면서 좀 더 선명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모 굵기와 이질감 없는 그런 선을 표현합니다. 피부가 거칠고 또 유수분 밸런스가 좀 더 맞지 않는 그런 남성분들이 유분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요철의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W 제품을 딥블랙 브라운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네, 제가 처음에 반영고 시작을 했을 때 토프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토프를 너무 과도하게 배합을 했을 때는 이 겨자색이 나중에는 조금 오렌지빛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블랙의 컬러에 맞춰서 주색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다크 브라운에는 밝은 브라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브라운 컬러를 중화하기 위해서 겨자색인 토프를 사용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앞서 말했듯이 저희 색소의 기준이 이 흑색모이기 때문에 겨자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딥블랙 브라운에 겨자를 쓰면 색이 더 탁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겨자보다는 카키라든지 또는 황토색의 웜 브라운을 배합을 해주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그것은 시술의 깊이, 출혈을 발생이 되었느냐의 관계성이 있고요. 이 색소 써보시면은 정말 그 모질과도 어우러지는 흑색모이고 카키 브라운 쓰면은 선이 정말 가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초코 브라운 붉은기가 가하지는 않지만 메인 색소 중에서도 약간의 조금 부드러운 컬러에 속하기 때문에 초코 브라운의 그 붉은기를 조금 더 약간 다운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딥블랙 브라운과 같이 믹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팁 중에 하나죠. 네, 주색소들끼리도 배합을 해주시면 컬러감이 좀 더 또렷하고 선명도 있게 착색이 됩니다.